저희 타이틀 보고 오셨는데요. 이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헛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헛소리들을 좀 짚고 검증되지 않은 뉴스, 유튜브, SNS에서 달리는 어떤 댓글들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런 헛소리를 방치하면 피해보는 건 사실 저희 2030 또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만큼은 헛소리를 정확하게 짚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헛소리 함께 검증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여기 왼쪽에 계신데 반갑습니다. 네. 소개하면 되나요? 네. 저는 정책연구소 랩 2050의 윤형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헛소리 금지 구역부터 같이 이렇게 두 분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헛소리 금지 구역 검증 주제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사실은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요즘 누가 떨어지기만 하면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선거가 잘못됐다, 이거 표가 잘못됐다, 이거 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프레임들을 좀 같이 이제 돋아보고 뭐가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헛소리들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한 장 같이 들고 왔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 그 후보자나 혹은 그 캠프가 떨어진 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나 이거 잘못됐다, 약간 개인이 비주류로 좀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사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특히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은 항상 부정선거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 또 국민의힘 경선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떨어지고 나경원이 붙을 것이다. 왜냐? 친윤의 마음이 나경원에게 있으니까 이런 이제 어떤 소리가 막 돌았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 따보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부정선거의 대가 황교안 총리께서 전 총리가 이제 또 이거 조작이다, 이거 나경원 의원이 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현실 부정기, 약간 그런 일부의 현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낙선자의 주장을 넘어서 어떤 집단의 주장으로 좀 이렇게 진화하면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형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 코너 제목이 헛소리 금지 구역이라고 정해주신 것이 너무 적절한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런 소리들을 보통 개소리라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개소리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그건 개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개를 비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헛소리 금지 구역이라는 적절한 명칭을 정해주신 건 제작진에게 아주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거는 개에게 민망해질 정도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의 연속들인데요. 뭐 그동안 사실 이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해온 맥락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주장은 또 굉장히 색다르긴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요. 보통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혹은 뭐 지역 단위 뭐 보궐선거든 이런 선거에서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손으로 투표를 한 다음에 그것의 개표 과정이 전자투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때 조작할 수 있다. 혹은 사전선거는 전국에서 하잖아요. 그 투표하면 또 전국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또 그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법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설득력이 실제로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설득력이 있을 법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주장을 해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던 거죠. 근데 그쵸.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이제는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한 약간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내 선거는 모두 다 온라인 선거잖아요. 그쵸. 예.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뭐 해킹을 하거나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당내까지 번져버렸구나. 예, 사실은 이런 그렇죠. 그 원래 후보자가 그러니까 상대 측에 대한 반대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확산되니까 그 같은 측 안에서도 뭔가 이제 너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패배자나 낙선자의 어떤 주장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게 그 유력 정치인이나 사실은 공당의 주장으로까지 좀 확산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동조하지는 않았죠. 몇몇 정치인들이 동조를 하는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근데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점점 그런 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지지층 결집과 분노동원의 그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선거 조작에 대한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 헛소리라도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 않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이 투표지를 들고 있는 모습에 있는 사진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교안 총리가 들고 있는 사진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빳빳한 사전 투표지가 30에서 40% 있다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진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진이라는 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빛의 각도나 그러니까 진실과 상관없이 어떤 사진의 형태로만 이걸 보여주기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근거처럼 쓸 수는 있잖아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셔야죠. 근데 사실 진짜로 그렇다는 거는 증거는 없어.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쓰면서 이 주장을 옛날에는 이거 가짜 선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거 봐, 이런 게 있으니까 가짜 선거 아니야? 어떤 증거물을 들고 오는 형식으로 좀 두 번째 단계로 좀 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저번 이제 대선이나 저번 총선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주요 정치인이 메시지를 안아주니까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카카오톡에서만 도는 얘기가 국회에 있는 이제 소통관으로까지 번져서 거기서 막 발언하고 보여주고 이런 양상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보시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요즘에 사실 AI도 사실은 얼마나 잘 만드는 시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포토샵 기술이야 뭐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 뭐 그 오히려 저는 이 사진이 조작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네. 너무 맞죠. 사실 이런 의심을 계속 던지면 네. 이거야말로 진짜 가짜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짜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어떤 걸로 입증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 근거가 확실해야 우리가 믿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들이대기만 하고 입증은 못하는 거면 그쵸. 그럼 계속 가짜의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숫자나 상징을 그냥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어떤 증거 조작을 좀 만드는, 오히려 조작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조작해내는 모습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진화하면은 사실 좀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만 들고 오면 뭐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할 동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느낀 게 중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 얘기를 왜 할까?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선거 과정이나 선거 투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중국 얘기를 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로 부족하니까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나 이미 혐오에 대한 정서가 있는 것들 픽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런 부정선거 얘기를 얹어가지고 다방면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개입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이걸 들어봤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 들은 기 삽니다. 뭐 이런 거 좀. 그쵸.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조작에 더 반응하고 좀 더 쉽게 믿게 되었을까요? 네, 이게 그 지금의 언론 환경, 미디어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성 언론에서 어느 정도의 팩트 체킹이 된 그런 기사들을 어느 정도 접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 혹은 이전에 봤던 것만 알고리즘으로 계속 다시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신념을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강화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 현실을 좀 많이 부정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 그런 심정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약간 이런 심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맞아, 감정적으로. 네,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이 아닌 것을 누군가 내 앞에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인가? 그 내 약간 감정에는 부합하지만 이게 근거가 있나? 라고 한번 따져볼 수는 있는 것인데 사실 사람이 모든 사안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근거를 따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문제는요.
그것이 혐오의 장사가 되고 있고 상업화가 되고 그쵸, 있다는 그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제 어떤 신념에 부합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그거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하여금 굉장히 상업적인 동기가 생긴 거. 돈이 되는 거, 한마디로 돈이 되는 장사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너무 동의하는 게 이런 어떤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장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정책이나 어떤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미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딱 취득하고 그 자극적인 어떤 시선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혐오의 대상들을 지정하고 타겟해 줌으로써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거를 확 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그래서 사실은 거짓과 혐오로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 정치권의 수준을 특정 인물들이 특히 더 낮추는 것 같다, 정치 수준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현실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좀 탐구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사실 좀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 이랬을 때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이런 거다.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군가 대신해주고 이럴 때 이거지라고 이렇게 동조하는 현상이 좀 커지고 또 그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돈벌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동조 효과가 생기고 옆에 사람도 이거 보네? 옆에 저 사람도 이거 동조하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방치한 결과가 이렇게 좀 커지는 결과로 오는 게 아닐까. 너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통되는 가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이 3단계까지는. 왜냐하면 주장이 있고 거기에 가짜 증거가 붙고 거기에 혐오의 대상을 지정했을 때는 어쨌든 확실하게 믿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2030 세대들은 여기까지 오면 가짜 뉴스에 쉽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더 느낀 거는 4단계예요. 4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여기에 근거를 만들어요. 진실인 것처럼 뭔가 논리를 짜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4단계 사진에 그 선관위 임차 서버에 대해서 어떤 그 우파 트친소 뭐 이런 태그를 다신 분이 저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선관위가 임차 서버를 쓴다는 어떤 그 뉴스를 보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임차 서버를 쓰면 안 된다는 논리를 1번부터 결론 8번까지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죠.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임차 서버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빌린 거예요. 빌려서 서버를 쓰는데 이걸 왜 빌렸냐? 예비 장비로 쓰기 위해서 선관위가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 왜?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예비용으로 쓸 거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쓰려고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그렇게 예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들은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적어놨지만 이미 안에는 자신만의 어떤 전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길게 뭔가 이런 식으로 정말 흘러갈 수도 있겠는 거리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주면서 사실은 2030이 뭔가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유통함에 있어서 좀 더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2030 분들이 이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그쵸. 참여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자극적인 사진이나 특정 정치 인물 사진을 놓고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인 느낌으로 가짜뉴스가 좀 유통됐는데 이제는 가짜뉴스의 근거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붙이고 납득하게 하는 거죠.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스레드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옛날처럼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사를 하나하나 반박한 가짜뉴스들. 읽다 보면 학습이 되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읽어도 정말 그런가? 라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이 가짜뉴스가 정말 확산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대표님 그러셨잖아요. 뭔가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차용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지금 이제 진화한 거 아닌가? 아니 뭐 사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심할 자유라는 거는 있어요. 예,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의심할 자유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선거에 대한 그 음모론을 이렇게 확산하는 행위는 사실 우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실 공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또 음모론이라든 뭔가 그런 걸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자신의 신념을 계속 강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임차 서버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막 여러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가는 거잖아요. 소설 쓰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근데 그거 지금 제가 읽어봐도 반증의 사례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 서버를 하나도 안 쓰고 정말 그 어떤 가능성까지 다 예비해서 모두 다 서버로 갖춰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서버를 만들었다고 아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할 여지가 없을까요? 그래도 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썼냐? 어디다 그쵸. 다른 데서 써가지고 뭔가를 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 서버실 내에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 네, 온갖 음모론들은 사실 계속 판을 칠 겁니다. 저는 후속작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다 갖췄어. 그러니까 선관위가 임차 서버를 임차하지 않고 본인의 서버를 샀어. 근데 또 그게 화해일 거래. 아 이거 중국이 거기에 뭘 심어가지고 우리의 선거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해가 아니야. 미국 회사가 샀는데 알고 보니 부품이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됐다. 거기에 심어 있다. 이런 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그 D램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대부분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 아마 전 세계 서버들 다 그 선거 관리 서버를 다 장악하는 지금 세계게 되겠네요. 대한민국이 네. 그러면 전 세계 지금 선거를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다 나라네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단한 우리도 음모론을 펼치거든요. 네. 우리도 이런 음모론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헛소리들이 이렇게 유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좀 그냥 어떤 비판적 사고 없이 들으면 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이거를 어떤 정의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정말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냥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 민주주의를 수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헛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짜 뉴스의 확산과 유통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지키게 만들고 그걸 맹신하게 만들고 신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화하면 5단계까지 가는 건데 5단계가 뭐냐면 이거를 상호 학습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근거를 더 만드는 거죠. 5단계 사진을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가 왜 극우라는 프레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하게 되었을까라는 어떤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채용 비리, 고속 승진, 무단 결과 막 이런 이제 사례들을 막 얘기해요. 근데 이게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어떤 행위다.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극우라는 프레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서로 돌려봐요. 서로 돌려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계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SNS에 적극적으로 유포해야 된다. 그럼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우리의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런 특정 국가 세력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고 있으며 선관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만 지금 근무하고 있고 선거 용지는 전혀 그냥 어디서 사람들이 투표해서 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만들어진 투표용지가 지금 들어와서 이런 우리나라 구조를 만들었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걸 공유한 사람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촉발되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지키게 내가 현장에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행위까지 저지르는데 그 폭력행위도 정의로서 어쩌면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부지검 사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민주시민이라면 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법원을 쳐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법원을 일이죠. 깨는 일을 할 네,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건 정의니까. 그들이 불이니까 이 정의를 신원함에 있어서 내가 이제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 구국의 결단. 누가 한 말 같은데요 지금? 직접 하신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윤씨 저랑 같은 윤씨 윤 씨. 어떤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윤모 씨가.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가짜 뉴스를 유통해서 득보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의 기득권, 특히 정치인들 중에 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쓰이는데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은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폭력에 가담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나갔던 30대 청년들이 정말 사실은 진짜 피해자예요. 그래서 감옥 가게 되고 빨간 줄 그어지고 취직 안 되고 근데 난 정의를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가짜 뉴스만 유통하는 데 멈춘 게 아니라 민주주의 도전이 되잖아요. 자꾸 우리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낸 어떤 결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꾸 흔들게 만드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에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지배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잘 먹히느냐. 제일 잘 먹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피해자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되게 의로운 지도자들도 피해자 서사로 지도자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극우도 굉장히 피해자 서사를 전형적인 그런 그 구조를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이 나라는 부정선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장악된 상황이다. 부정선거를 우리가 없앤다면은 저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야기 구조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 구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이야기 구조는 또 무엇인지, 지배적인 이야기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약간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도되는 포인트가 뭐고,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알아야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게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만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미 그런 한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새로운 시각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 똑같은 생각을 더 심화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되니까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가 가짜 뉴스를 아예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완전 잘못됐다, 이런 헛소리를 방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좀 문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정치 문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들이 왜 이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끌리게 되었는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이야기 자체의 매력도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삶에 분명히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다음 주제인 전세 사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 구조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 사기 피해를 국가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헛소리 금지 구역은 여기까지 하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픈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